1986년 설립된 이진종합건설. 부산 지역에서 이진 캐스빌이라는 아파트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전봉민 의원의 아버지 전광수 회장이 최대 주주입니다. 전봉민 의원은 20대 후반이던 2000년부터 20년 동안 아버지 회사의 이사와 대표를 맡았습니다. 그러던 2008년 재보궐선거로 부산시 시의원에 당선됐습니다. 당시 전 의원은 이진종합건설 대표이사였습니다. 2008년 이진종합건설의 매출은 45억 원. 그런데 전봉민 의원이 시의원에 당선된 뒤 매출이 급성장하기 시작합니다. 2009년 434억 원으로 뛰었고 2011년 1,000억 원, 2013년에는 2,00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당선 5년 만에 매출이 50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시의원을 하는 동안에도 건설사 대표와 임원은 계속 겸직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 그러면 겸직을 하시면서 그렇게 재산이 느셨던 거네요? 겸직은 허용되어 있었고 제가 그 해당 상임위에서 시의회 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봤더니 전봉민 의원은 2008년부터 2년 동안 해양도시위원회 위원이었습니다. 해양도시위원회는 지구단위 계획 변경과 용도 변경을 관할하는 상임위입니다.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자기가 직접 알아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이 상임위원회에는 제척을 해야 되겠다 하고 자진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 게 제일 좋은데 2008년 전봉민 의원은 두 동생들과 함께 동수토건을 설립했습니다. 설립 초기에는 별다른 실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013년부터 매출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해 매출은 258억 원, 전부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에서 하청받은 공사 매출이었습니다. 2014년에도 매출 506억 원 가운데 60%가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에서 받은 도급공사였습니다. 전형적인 일감 몰아주기입니다. 공정거래법상으로도 어쨌든 한 회사가 어떤 그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에게 거의 다 의존해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지원 행위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2015년부터는 아예 이진종합건설이 하던 이진캐스빌 분양 사업을 동수토건이 넘겨받았습니다. 2015년 783억 원, 2016년 1,306억 원, 2017년 1,388억 원. 아버지 회사에서 넘겨받은 아파트 분양 사업으로 전체 매출의 80% 정도를 올렸습니다. 일감 떼어주기입니다. 예를 들면 이진종합건설이라는 회사가 자기 브랜드로 아파트 건설 사업을 분양을 해왔는데 이제 그 특수관계에 있는 뭐 동수토건이나 이진주택이 그 아파트를 똑같은 브랜드를 가지고 아파트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일종의 사업 기회를 제공해 주는 거라고 볼 수 있고 그 사업 기회 제공을 이제 다른 말로는 일감 떼어주기라고 하는 겁니다. 전봉민 의원과 두 동생들은 2011년 이진주택도 설립했습니다. 이진주택 역시 매출이 급성장했는데 대부분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의 분양 사업을 넘겨받아 올린 매출이었습니다. 회사를 하나 차려가지고 그 2세나 3세 개인 회사 또는 부친하고 자녀들 회사로 만들죠. 그 다음에 그 회사한테 뭐 일감을 몰아주거나 매출을 계속 발생시키게 해주는 그런 구조를 일반적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소위 편법증여, 이제 지배구조를 바꿔가지고 2세나 3세에게 증여해주는 전형적인 그 지배구조 변경으로 보입니다. 동수토건과 이진주택은 아버지 회사인 이진종합건설과 한 건물에 나란히 입주해 있습니다. 이진베이시티 시행사인 IJ동수도 같은 건물에 있습니다. 건물 소유주는 아버지 전광수 회장입니다. 전봉민 의원이 처음 회사 두 곳을 만들면서 투자한 돈은 6억 8천만 원. 이 돈은 지금 858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약 10년 만에 재산이 125배 불어난 겁니다. 전봉민 의원의 두 동생들도 역시 비슷하게 재산이 불어났습니다.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국세청은 2013년부터 둘 다 편법 증여로 간주해
증여세를 물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복민 의원은 증여세를 냈을까? 전복민 의원에게 증여세를 냈는지 묻기 위해 수십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습니다. 그러나 답이 없었습니다. 국회의원회관과 주차장에서 하루 종일 기다렸지만 전복민 의원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답변서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확인하고 연락드릴게요. 전달이 안 됐나요, 혹시? 아니요, 전달됐어요. 전복민 의원의 두 동생들에게도 증여세를 냈는지 물어봤습니다. 모르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텍스 보내주신 거 보여드렸는데 모르겠다고 하셨어요. 아, 뭐라고 그러시는 겁니까? 모르겠다고 말씀하시라고 했어요. 모르겠다고 답변을 하신 걸로 받아들여도 되는지만 한번 봐주십시오. 네, 그렇게 처리하시면 되세요. 질의서 하나 보내드릴 수 있을까요?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뭐를요? 다른 회사로도 전화 주시지 않으셨어요? 예, 근데 법... 네. 그런데 다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안 보내주셔도 될 것 같아요. 일감 몰아주기는 많이 들어봤는데 이 아버지 회사가 하던 일을 통째로 떼주는 이 일감 떼주기는 또 처음 들어보네요. 네. 부자들이 자기 자식들 재산을 어떻게 불려주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 같아서 참 씁쓸합니다. 네, 일감 몰아주기와 일감 떼어주기 둘 다 공정거래법 위반과 편법 증여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복민 의원 기자를 피해서 도망 다닌 겁니까? 이 건설업자도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데 이건 좀 무책임한 거 아닌가요? 네, 의원실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밑에서 기다렸는데 결국 못 만났습니다. 질문지를 보냈는데도 답도 안 하더라고요. 대신 다른 사람을 만났습니다. 누굽니까? 아버지 전광수 회장입니다.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전광수 회장 대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전광수 회장과 긴 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는데요. 아들이 국회의원 공천을 받은 얘기부터 인허가 특혜 논란까지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광수 회장 인터뷰 말미에 저에게 황당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황당한 제안이요? 그게 뭡니까? 네, 이제부터 진짜가 나옵니다. 전광수 회장의 얘기를 보시겠습니다. 전광수 회장, 1998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주택건설협회 부회장과 회장을 지냈습니다. 이때부터 정치권과 연을 맺기 시작합니다. 2006년 부산일보가 보도한 부산 지역 국회의원들의 고액 후원자 명단, 전광수 회장이 3위였습니다. 당시 한나라당 박형진 의원에게 500만 원, 김병호 의원 300만 원, 서병수 의원 200만 원, 열린우리당 조성래 의원에게 300만 원을 후원했습니다. 2008년 큰아들 전복민 씨가 시의원에 당선됩니다. 전복민 의원은 내리 3선을 한 뒤 올해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에 당선됐습니다. 스트레이트는 전광수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전광수 회장은 만나자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아들 전복민 씨는 어떻게 국회의원이 됐을까? 지가 원래 하려고 노력을 하고 지가 정치에 대한 큰 꿈이 있고 우리 백성을 위하고 국민을 위한 이런 꿈도 있는 게 말이었거든요. 근데 지가 하고 싶은 하기 때문에 공천받는 것도 여러 달 걸린 게 아니고. 그런데 어떻게 공천을 받았을까? 당에서 1년 3선에 한 사람 아이가 유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소속 안 나가는 대신에 그럼 공천권을 낸다. 누구 했더만 앉아 시군 뭐 해는 전문이 위에서 나름대로 접근해 봐 보니까 당일날 그리 됐답니다. 그러니까 3선인 유재증 의원이 당에서 퇴진 압박을 받자 무소속으로 출마하지 않는 대신 공천권을 받아냈고 자기 지역구를 전복민 의원에게 물려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전복민 의원은 유재증 전 의원의 지역구 사무실과 보좌진까지 그대로 물려받았습니다. 유재증 전 의원과 전광수 회장은 둘 다 합천이 고향입니다. 공천을 둘러싼 거래가 있었다는 전광수 회장의 주장은 사실일까? 내가 전혀 없었죠. 뭐 그럼 내가 떨어지는데 그런 건이 있습니까? 뭐 힘도 없고 나오고 난 뒤 전복민이 경선이 되고 출마할 때야 저도 좀 도와줘야 안 되겠나 했던 이유니까 그런 생각을 했지만도 전혀 그런 건 없죠.
세 아들들이 가진 회사에게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로 편법 증여를 했는지 물어봤습니다. 편법이 아니죠. 합법이죠. 왜 합법이냐? 돈을 물어준 것도 아니고 세금을 안 낸 것도 아니고 정상적으로 법인을 설립해서 법인도 지가 나이 얼마 들고 나서 지구돈 가고 설립을 해가지고 편법이 아니고 그때서는 자문도 받고 다 해서 세금도 정상적으로 내고 증여세를 내신 건 아니잖아요. 그 증여세하고는 관계없는 부분. 그죠? 증여세를 냈다는 건지 안 냈다는 건지 말끝을 흐렸습니다. 이진베이시티 인허가를 받으면서 예상 수익을 일부러 축소했는지도 질문했습니다. 제가 설명 어떻게 드리냐 뭐 이해가 되시나 모르겠습니다만 10,000원짜리를 갖다가 사업을 하면 11,000원이 경매해야 인정되듯이 대화를 해주시고 그런데 10,000원짜리가 20,000원 된다 3만 된다 하면 이거는 너무 과도하니까 대화를 안 해주실 것이고 축소했다는 뜻으로 들립니다. 인허가를 결정하는 부산시 공동위원회에 사돈이 참석한 것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그렇지 사돈이 맞거든요. 사돈이 맞는데 그 사람이 그걸 역할했다든지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이 그 심의 들어간 거는 일반적인 시선에서 봤을 때도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저희가 볼 때는 저는 그렇죠. 민간 이원들은 그래도 그게 경험 잘하고 지금 애들이 선정을 해놓으려고 안 하겠습니까? 신이원에 들어가 있는데 자연적으로 저는 사업을 하고 하다가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갖고 그거는 누가 보더라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고 인허가는 자기가 어쩌지 못한다고 했지만 시기 정도는 앞당길 수 있다는 말도 했습니다. 단지 아는 분이 있으면 요즘은 날짜는 좀 땡길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2달 걸리고 1달만 할 수도 있고 이 회의 이런 거를 공동위원회 이런 날짜를 거기서 이제 여기서 잡고 안 잡고 하는 것들은 뭐 하루 땡겨주면 우리가 그만큼 하루 빨리 가는 거고 그런 거는 용역사서 가서 밑에 앉아 뭐 그거는 밑에 직원들 할 겁니다. 여러분들 막 연락하고 뭐. 전광수 회장은 기자에게 여러 차례 보도를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더니 인터뷰 말미에 갑자기 돈 얘기를 꺼냅니다. 경비가 들어가도 당분 몇백 몇천만 들어가거나 내가 준비를 할게. 딱 돌리면 그걸 하고 좀 도와줘라. 액수도 제시했습니다. 한 3개만 줘볼게. 3개요? 30만 원 가볼게. 30? 맞아, 1,000만 원 가본다니까. 아니, 내가 그냥 이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 만들어 올게. 만들어 올게. 죽을 때까지 같이 가놓고 내하고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간다. 기자는 전광수 회장의 제안을 거절하고 부정청탁 방지법 위반이란 사실을 고지했습니다.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말씀을 이제 더 이상 안 하셨으면 좋겠고 그 입장만 명확하게만 말씀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기 명확한 겁니다. 저는 이게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전 회장은 아들 문제라 그랬다며 더 이상 청탁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야, 참 3천만 원이요? 아니 지금이 어떤 시대인데 말문이 막히네요. 예. 이주수 기자도 상당히 좀 당황스러웠겠는데요. 네, 저도 좀 놀랐습니다. 부정청탁 방지법에 따르면 금품 제공 의사를 확인하면 즉시 회사에 신고하도록 돼 있어서 곧바로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돈을 주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 아닌가요? 앞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네, 저희가 확인해 봤는데요. MBC 감사국은 오늘 방송이 나간 뒤 법률 자문을 거쳐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